수요일 아침. 오빠, 요즘 집에만 있어서 스트레스 받았어?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힘들거나 하진 않아? 내가 일을 같이 못 해주니까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다쳤는데 어떻게 나와서 근무를 하겠어. 그리고 우리 손님들 착한 거 오빠가 잘 알고 있잖아. 음식 늦게 나와도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카운터라도 보게 나가면 안 될까? 아무것도 안 하기엔 부담이잖아. 같은 돈을 벌어도 둘이서 하는 게 덜 피곤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아니야. 아픈 사람 일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건 내가 사양할게. 그리고 정 힘들면 말할 테니까 오빤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아, 그럼 우리 주문해야 하는 것들 해주면 안 될까?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잠시 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금방 나갈게요. 나야. 내가 할 테니까 안에서 마저 해. 제가 계산해드릴게요. 집에 있으라니까 나온 거야? 아픈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당신 혼자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보라고? 그래도 같이 하면 덜 힘들잖아. 나도 다치지 않게 조심할 테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나중에 얘기해. 일단 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정말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마비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당신이 힘들지 않았을 거잖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언제 좋아질 줄 알고 쉬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작해 볼게. 알았어. 힘들면 바로 말해야 돼. 진짜 그러다가 다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날 저녁. 드디어 끝났다. 그래도 카운터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편하지 않아? 요즘엔 서빙해주는 기계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장만하면 당신이 좀 더 요리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 형편 어렵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기엔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가게가 그만큼 넓은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게. 그리고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솔직히 카운터 하나만 안 봐도 여유가 좀 생기더라. 오빠가 아니었음 혼자 하다가 금방 지치지 않았을까 싶어.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야. 내일도 같이 나와서 일하자. 카운터 봐줄게. 내가 손이 없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당신 힘든 거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 알았어. 어차피 내가 말려도 나중에 나올 거지? 그냥 처음부터 같이 출근하자. 그게 내 마음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 혼자 휠체어를 타고 그 길을 올 줄이야. 다 사랑의 힘이지. 당신 도와주기도 내 마음이 얼마나 가득해. 알았어. 그럼 맛있는 거 먹을까? 내가 솜씨 발휘해줄게. 좋지. 어우, 너무 좋은걸? 한 달 후. 병원 혼자 갔다 올 수 있지? 내가 예약일이라는 걸 까먹고 손님을 받아서. 진짜 미안해. 다음부터는 잊지 않도록 노력할게. 미안. 멀지 않은데 걱정하지 마. 차를 못 잡아서 아쉽긴 하지만 버스도 잘 돼 있잖아. 그리고 너무 힘들면 바로 연락하고 나도 검사 끝나자마자 바로 가게로 갈게. 알았어. 오빠, 챙겨가야 할 거 확인해봐. 물티슈 같은 건 다 있어? 자기가 가방 챙겨줬잖아.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느낌이겠지만 많이 다녀봤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럼 다행이긴 한데 말이야. 차라리 그냥 예약 손님한테 양해 구하고 같이 갈까? 아니면 내일로 미뤄도 되는 거잖아. 보호자가 같이 가는 게 좋은데. 갔다 바로 병원으로 갈게. 택시기사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야. 얼른 갔다 올 테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알겠지? 알았어. 그럼 좀 이따가 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잠시 후. 동서, 잘 지내고 있지? 이번에 명절인 거 알고 있지? 네, 형님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달 반이나 남지 않았나요? 아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나랑 그이가 바빠서 거기에 신경 쓸 틈 없는 거 있지?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다 준비해주면 안 될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가게 운영하느라 바빠요. 그깟 가게 운영한다고 해서 입에 풀칠하겠어? 우리 그이가 1년에 버는 연봉이 무려 1억이야. 이번엔 능력 인정받아서 오른 거 있지? 건물이나 하나 장만해볼까 해서 알아보느라 바빠서 그러거든? 아무리 그래도 힘들어요. 같이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저도 가게랑 집안일을 혼자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시간을 어떻게 더 내겠어요? 동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 그럼 하루치 임금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한 30만 원 나와. 조그만 가게 하나 하는 거 같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형님, 지금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돈 줄게. 일 주말한 게 그렇게 어려워? 아, 이러니까 고졸들이 문제라는 거야. 미래를 볼 줄을 모른다니까? 그에 반해 내 남편은 이번에 연봉 협상이 잘 돼서 말이야. 1억이나 된 거 있지? 서방님도 공부를 좀 해서 대학교를 갔음 그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말이야. 어찌 됐든 간에 전 손님들이랑 한 약속이 중요해요. 차라리 형님이랑 저랑 분야를 나누든가 음식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어휴, 말이 안 통해서 어떡하겠어. 됐어. 동서한테 말은 내 잘못이지. 잠시 후. 재수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바빠서 명절 좀 준비해달란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똑같은 며느리면서 서로 배려해주진 못할 망정 이럴 거야? 아주버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게 하느라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 명절 준비를 해야 되나요? 형님은 일을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럼 저보다 여유 있지 않으세요? 내 아내야 자녀 모임 나가니까 바빠서 그렇지. 그러게 누가 애도 안 낳아보래? 이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 현영이가 일당까지 준다고 했잖아. 설마 더 받고 싶다 이런 건 아니겠지? 지금 돈이 문제인가요? 그게 없어도 저흰 잘 살 수 있어요. 에이, 잘 살긴. 재수씨, 솔직히 얘기해서 하반신 마비된 진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들어갈 게 많은데 좀 벌어둬야 되지 않겠어? 현영인 30이라고 했다는데 내가 100 줄게. 생활은 보태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돈 때문에 이런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손님이 많아서 끊을게요. 잠시 후. 여보, 얼굴색이 왜 그래? 혹시 누가 와서 행패라도 부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가게 손님들 착한 건 오빠가 잘 알면서 그런다. 그냥 형님이 전화 왔거든. 얘기하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는 거 있지? 진이 빠져? 형수는 대체 뭐라고 했길래 사람 기운을 그렇게 빼고 날려? 내가 가서 전화 한번 하고 올게. 아니야, 괜히 그러지 마. 내가 안 그래도 싫다고 하는 바람에 두 사람 다 기분 안 좋을 거야. 거기에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잠을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는 게 맞는 거야? 여보도 그냥 끝까지 하지 마. 음식을 무조건 당신이 해야 된다는 거 있어? 그건 아니지. 그리고 같이 준비하는 게 맞긴 하니까. 전화 오면 말해.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할 테니까. 그날 저녁. 야,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분이 안 풀려서 전화했는데 재수신 손님 사람도 없냐? 뭐만 하면 딱딱 말대답이 나오고 난리야. 우리가 바빠서 명절 준비 못한다는 건데 그거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 형, 말을 이상하게 한다? 지수만 이 집 며느리야? 형수는 뭐하고 지금 우리 집 사람한테 하라 마라 연락하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건물 둘러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건물? 그것 때문에 지금 바쁜 사람 일 시키는 거야? 형도 알 거 아니야. 사고 당해서 하반신 마비된 남편 부양하는 거 뻔히 알잖아. 근데 거기에 돈 줄 테니까 일하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말이야? 차라리 내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명절 준비를 같이 못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없을까? 하면서 먼저 선물을 내밀었을 거야. 근데 형이랑 형수는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하기 싫단 거냐? 아, 그럼 그러든가. 우리 가족이랑 엄마만 모여서 지내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후달리고 싶지 않았으면 공부라도 제대로 하지 그랬어. 내 연봉이 무려 1억인데 넌 연매출 5천은 나오나 모르겠다. 난 할 말 없으니까 끊어. 그리고 이런 일로 두 번 다시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 잠시 후. 미안해. 내가 똑부러지게 행동했어야 됐는데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든 것 같아. 근데 오빠 괜찮아? 왜 그렇게 뒤돌아 있는 거야? 미안해서 그래. 솔직히 내가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잖아. 그리고 형보다 여유롭지 못한 것도 현실이고 이런 걸 직접 들으니까 당신한테 미안해지더라.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걸. 오빠, 난 그냥 착하고 성실한 우진규를 보고 같이 살기로 결심한 거야. 오빠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리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그니까 조금만 버텨줘. 알았어. 고마워.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다음날 오전. 여보, 방금 전화 오지 않았어? 왜 이렇게 놀랐어? 오빠, 방금 방송국에서 전화 왔는데 우리 사연 듣고 촬영하고 싶대. 뭐? 촬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사연이라니 혹시 보낸 적 있어? 손님들이 여기 일 제보했나 봐.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어떤 방송인지 모르니까 얘기 한번 들어보자. 언제 오신다고 그래? 오늘 저녁이라도 가능하면 사전답사 차원에서 오겠대. 그렇게 멀지 않으신가 봐. 하, 놀라서 가슴이 쿵쿵 뛰는 거 있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방송에 나오면 사람들 많이 오잖아. 그럼 그땐 직원 하나 구하는 건 어때? 당신 혼자 이것저것 다 하려면 힘들 거야. 일단 진정부터 해야겠어. 2달 후.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 방송 보시고 와주신 분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죄송한 마음도 있어. 가게를 옮기는 게 좋을까? 그것도 괜찮겠지만 조금 순환율을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좀 적으면 좋을 텐데. 오시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야겠어. 그치?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시니까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잘 되면 좋겠어. 우리 일주일 동안 벌어들인 매출 계산해보는 건 어때? 보고 괜찮으면 우리 일하기 편하게 가게 같은 것도 옮겨보자. 오빠, 우리 하루 매출이 500만 원들 넘었어. 일주일 동안 3천만 원이나 들어온 거 있지? 1년치 가까이 그냥 벌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뭐? 지수야, 우리 대출 좀 받아서 큰 곳으로 가자. 인테리어 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공간이 넓어지면 나도 서빙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카운터만 보니까 괜히 미안하더라고. 어떤 것 같아? 응, 그렇게 하자. 작은 곳에 있음 손님들이 그만큼 찾아오기 힘들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넓어지면 음식 맛이 변한다고 하잖아. 그렇게 큰 곳 말고 적당한 곳으로 가자. 난 이렇게 사랑받은 거 되돌려드리고 싶어.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럼 옆에 상가 비어있던데 차라리 트는 건 어때? 일주일 정도만 쉬면 금방 공사 끝나지 않을까 싶어. 그럼 건물주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자. 반년 후. 뭐야? 명절엔 죽어도 안 올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마음이라도 바뀌었나 봐. 이젠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이도 병원을 바꾸고 정밀 검사랑 재활했더니 완전 마비가 아니라서 조금씩 걸을 가능성이 있단 거 있죠?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 뭐 장사가 나쁘지 않게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그래서 연매출 얼마 정도 나와? 그래도 1억까지는 안 되지? 매출은 그럭저럭 나와요. 저희가 노력한 만큼 들여오는 것 같네요. 역시 그렇지? 하긴 힘든 집에서 갈비 같은 거 해먹기 힘들겠다. 이번에 좀 많이 했는데 먹고 가면 되겠네. 아 맞다. 이번에 봤어? 우리 애도 많이 컸다 보니 차가 살짝 작은 느낌인 거 있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 차로 바꿨는데 승차감이 좋다니까. 그이한테 말해서 서방님 앉아달라고 할게. 한번 타보지 않을래? 괜찮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차는 솔직히 저희 부부한테 중요하지 않아서요. 딱히 부럽거나 하진 않네요. 뭐? 부럽지가 않다고? 어, 하긴 동서는 1년 동안 버는 걸 다 써야 살 수 있는 거니까 갖고 싶다는 생각도 못 하겠네. 그렇게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잠시요. 아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게 얼마만이냐. 진규 너도 인규랑 같이 저번에 오지 그랬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겠어. 엄마가 나만 보면 울려고 하잖아. 엄마 그냥 냅둬. 저번에 음식 하기 싫다고 안 온 애한테 무슨 말을 해. 그럴 수 있지. 애가 안 그래도 큰 사고 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둘째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어. 넌 손이 사람이라면서 그런 거 하나 똑바로 신경 쓰지 못하는 거니? 아유, 공부만 잘하면 뭐해. 사람이 배려하는 마음이란 게 없는데.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만큼 성공한 거잖아. 저번엔 명절 때 같이 여행 갔다 온 거 기억 안 나? 다 내가 돈을 잘 버니까 엄마 노후도 편안한 거 아니야. 당장 생활비만 안 들여도 병원 못 갈 건데 어떻게 저놈 편을 드는 건데? 엄마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지금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유세를 떠는 거야? 엄마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어? 그냥 우리한테 얘기했어야지. 너도 아픈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안 그러니? 그리고 괜찮아. 제가 저렇게 해도 날 모질게 내주진 않더라. 그니까 진규 나도 걱정하지 마. 형은 엄마한테 그러지 마. 돈만 잘 벌면 끝이야? 야, 넌 돈 하나 제대로 못 버는 놈이잖아. 근데 뭐가 잘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공부도 못해, 수완도 없어. 나처럼 열심히 해오면 적어도 그런 인생은 안 살았을걸? 몸도 제대로 못 쓰면서 자존심은 그렇게 높은가 봐? 그래. 그럼 형은 이제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마.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나랑 지수가 엄마 모시고 살도록 할 테니까. 좁아 터진 곳에서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너 지금 집에서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엄마도 갈 생각하지 마. 무슨 꼴을 당할 줄 알고 거기로 간단 거야. 적어도 형한테 이런 대우 받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렇게 하자. 아휴, 지수가 좋아하겠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식당 일 바빠서 눈코 쓸 새 없다고 했잖니. 내가 염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겠어? 내가 지수한테 물어보도록 할게. 된다고 하면 짐 정리해서 같이 가자. 알겠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잠시요. 오빠, 무슨 일이야? 갑자기 밖으로 불러내고? 저기 혹시 지수야. 엄마, 우리가 모시고 살 순 없을까? 어머님을? 아주버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시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안방에서 얘기하는데 돈 많이 번다고 엄마한테 행동을 똑바로 안 하더라. 지금 생활비 끊으면 병원도 못 가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친부모한테 그렇게 말해? 그리고 자꾸 돈이나 공부를 사람을 없이 여기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 하긴 형님도 그러긴 했어. 자동차가 어떻고 하면서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잘 벌면 뭐해? 그런 곳에 쓰느라 정작 집은 전세로 살고 있으시잖아. 솔직히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이라서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 고치려면 크게 한 방 먹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럼 얘기하자. 솔직히 볼 때마다 우리 깎아내리고 자기들 치켜 세우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번 거니까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 알겠지? 알겠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엄마 모시는 것도 괜찮은 거 맞지? 당연하지. 어머님이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데? 물론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겠지만 그래도 동네에 좋은 어르신들 많아서 금방 친해지지 않을까 싶어. 고마워.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앞으로 내가 잘하도록 할게. 그날 밤. 그래서 재수씨 당연히 싫다고 하지? 하긴 입이 하나 늘어나는 건데 얼마나 싫겠어. 너도 생각 좀 하고 사는 게 어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모시고 살겠다는 답 들었는데. 준비되는 대로 엄마 모시러 갈 테니까 형도 그렇게 알아. 난 엄마가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거 볼 생각 없으니까. 어머 서방님, 능력은 있어서 하는 말인가 모르겠네요.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20평대 아파트를 어머님 모셨던 건데 서방님네는 월세 살고 있잖아요? 그거 오히려 어머님 힘들게 만드는 거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못 산다고 누가 그런데요? 아, 맞다. 형, 우리가 XX 아파트 15층에 입주하게 됐어. 이삿날도 잡아놨는데 그런 좋은 집에 엄마를 모시고 갈 수 있단 게 다행인 거 있지? 뭐? XX 아파트라니?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사람들이 지수 음식을 많이 사랑해줘서 말이야. 하루에 버는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 심지어 이것저것 제외한 순수익이 말이야. 형, 형만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자꾸 공부 가지고 사람 깔보고 하는데 그러지 좀 마.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우리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애매하게 버는 형이 왜 그렇게 난리인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거기가 얼마짜리 아파트인데 20억짜리 그렇게 손쉽게 들어간다고요?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그렇게 됐네요. 물론 더 욕심낼 생각은 없어서 이대로만 유지할 거고 기부도 하면서 그동안 받은 사랑 되돌려 드릴 생각이에요. 형이랑 형수 그렇게 살지 좀 마시고 앞으로 엄만 제가 모시도록 할 테니까 신경 쓸 생각 하지도 마세요. 잠시요. 어머님, 차가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불편하진 않아. 근데 너희가 힘든 거 이겨내고 그렇게 잘 됐을 줄은 몰랐어? 아, 솔직히 이런 걸 자랑해야 하나 싶어서 둘 다 말하지 말자로 결정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 무시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어머님이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데요? 보상은 못 해드릴지언정 생활비로 병원 운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희가 아이도 없으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도 좋겠구나 싶더라고요. 에휴, 고마워. 예전엔 저렇게까지 남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니까. 어릴 때 땡땡대 들어가서 졸업했다고 너무 오냐오냐 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 어떡하겠어요. 어머님이 그럴 줄 아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 뒤에 입주라서 집이 비좁겠지만 좀만 참아주세요. 이제 남부럽지 않게 모실게요. 아유, 고마워. 내가 말년에 이렇게 챙김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 너희 아니었으면 호강할 수 있었겠니? 고맙구나. 한 달 후. 설마 내가 여길 와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직 집이 어수선하지만 들어오세요. 그래도 새 집에 이사했는데 집들이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같은 식구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전망도 좋네. 그래서 며칠 살아보니까 어때? 살기 괜찮아? 아, 뭐 당장은 신축이라 좋겠지만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일일이 걸어 다녀야 되잖아. 물론 그런 일이 생기긴 하겠죠. 근데 빠르게 대처해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요즘 아파트는 다 고층인데 설마 형님도 그거 생각 안 하고 전세 얻어서 살고 계신 건 아니죠?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그동안 당한 거 복수하겠다 이런 거니? 아, 자기 생각보다 되바라졌네.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니까 그렇게 즐거워? 형님 말씀 잘하셨네요. 그동안 저희 힘들 때 형님이랑 아주버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게, 공부했으면 그렇게는 안 살았을 거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래놓고 저한테 돈 번다고 무시하냐고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저희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 집에 와서도 자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저한테만 뭐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 너 잘났다. 아이, 당신 뭐 하고 있어? 안 갈 거야? 잠시 후. 형수님이 화가 단단히 났나 보네. 엄마한테 간다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인사? 재수씨가 하는 행동 안 보여? 어떻게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냐? 형, 사람 무시 좀 작작해. 물론 형도 연봉 높으니까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엔 형보다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 많아. 형수가 지수한테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는 거지? 하긴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하니까 이해는 어느 정도 해줄게. 근데 형, 보안이 형수가 집 가지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언제 집 살 생각이야? 뭐? 너 지금 장난해? 사람을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너 지금 선 넘었다고. 나도 잘 알고 있어. 일부러 그러는 걸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엄마도 나한테 참으라고 하긴 했는데 난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형이 합의금 받았다면서 그걸 왜 형이 멋대로 바꿔 쓰는 건데? 내가 그동안 형이라서 참아주고 있었던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법의 힘을 빌릴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야, 얼마나 잘 될 것 같은데. 네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 그렇겠지. 이 아파트 산 거 반은 동정심 때문에 준 거일 테니까. 나중에 힘들어져도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나도 절대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알겠어? 잠시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인규랑 너랑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엄마, 원래 좋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동안 우리가 싸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내가 참았던 거지. 근데 엄마랑 지수가 그런 대우를 받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니까 이번엔 나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어. 내가 잘할 수 있어. 알았어. 그래,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안 되지. 이번엔 인규 잘못이 훨씬 크지. 그동안 너네 힘든 거 알고 있었지만 정작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어떡하나 몰라. 이게 왜 엄마 잘못이야. 다 망당하는 저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엄마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 알겠지?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여기서 호사를 누리는지 모르겠어. 엄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뒤에서 몰래 도와줬잖아. 그리고 그동안 나 이렇게 키워준 거 감사해서 그런 거니까 편하게 쉬어. 아프거나 하면 언제든지 말해. 난 엄마가 항상 건강하면 좋겠으니까. 세 달 후. 아, 참 어머니도 집에서 쉬시라니까 자꾸 나오세요. 내가 집에서 쉬어봤자 밥만 축내지 않겠니?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식당 일 하나 못 거들겠어? 직원도 안 쓰고 일하는 거 생각보다 힘들어. 괜찮은데. 근데 같이 일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랑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전화가 와서 잠시만 받을게요. 오빠, 주문 들어오면 영수증 좀 여기 꽂아만 줘. 나 전화 좀 받을게. 알았어. 여기 걸어 놓을 테니까 순서대로만 준비해줘. 그렇다고 신경 분산돼서 저번처럼 다치지 말고. 엄마가 옆에서 잘 봐줘요. 아유, 알았으니까 앞에나 잘 봐. 오빠 괜찮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말해줘. 벌써 끊었니? 10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혹시 이상한 전화라도 온 거 아니야? 그게... 형님 전화했어요. 나중에 다 같이 있을 때 말해줘도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지금 바쁘니까 어차피 깊게 대화는 못할 것 같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잠시 후. 드디어 쉬는 시간이다. 언제 한번 홀담당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당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혹시 전화가 이상한 거였어? 그래,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얘기해보렴. 사실 형님이 전화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셔서요.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사정하시길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매정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게 평소에 자랑하더니 갑자기 웬 돈을 빌려달라고 해? 존나 어이가 없어서 나도 이유까진 못 들었어. 근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나 싶어서.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 마음 편한 대로 하렴. 내가 그걸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니? 그럼 제가 전화해 볼게요. 잠시요. 형님, 아까 전화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돈은 왜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 사실 카드값이 너무 나와서 그래. 내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도와드리든지 말든지 하죠. 그게 그이가 이 회사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잘렸어. 근데 그동안 사용한 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미안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사실 전세 자금도 올려야 돼서 여윳돈이 꽤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사용한 카드값에 전세 자금 비용을 빌려달란 거네요. 근데 형님, 전 그럴 생각 없어요. 물론 저희가 많이 벌어서 그 정도 쉽게 드릴 수 있겠죠. 다만
평소엔 그렇게 무시하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이없는 거 있죠? 저희한테 이런 부탁을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뭐? 잘 살면 끝인 거잖아. 굳이 그런 걸 사과하란 거야? 동서, 연매출이 수십억에 달하면 솔직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거 봐요. 벌써 이렇게 툭툭 말이 튀어나오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벌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들 돕고 싶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안타까운 사람이 우리잖아. 아무리 그래도 남보단 가족이 우선 아니야? 형이 힘들어서 도와달라는데 동생이 그런 것도 못 해줘?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셋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솔직히 두 분이 우리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밤. 아까 어머님한텐 주방에서 먼저 말씀드렸어. 근데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 차라리 호되게 당하면 돈이나 학벌로 사람 가리는 게 덜해지지 않을까라고 하셨어. 뭐 때문에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래? 아주버님이 사고를 치셔서 실직하셨다고 해. 근데 사용한 카드값이랑 전세 올리는 자금이 필요하단 거 있지? 몇백도 아니고 5천만 원을 너무 쉽게 빌려달라고 하더라. 5천만 원? 대체 뭘 어떻게 하면 그만큼의 돈이 바로 필요한 거야?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전세 내놓고 월세로 가든가 해야지. 그리고 차도 중고로 팔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한다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나도 그래서 일단 의논한다고 했어. 전세나 차를 이용해서 잔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로 봐선 빨대 꽂으시려는 건가 싶기도 해. 맞아. 한 번 빌려주면 계속 달라고 할 게 뻔해. 그러니까 이 부탁은 무시하자. 전세만 안 살아도 카드값은 쉽게 낼 수 있을걸? 아니다. 내가 형한테 전화해서 따지도록 할게. 우리 부부를 물러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야? 잠시요. 형,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어떻게 전화 한 번 해서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잘 번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넌 형을 돕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러는 형은 뭐 잘해줬어? 맨날 나 무시하기밖에 더 있냐고. 근데 이제 그 잘난 성적으로 얻은 직장에서 잘리니까 내가 눈에 보여. 하긴 미워하던 동생이 자기 연봉의 몇 배를 벌어들이니까 속이 상하긴 하겠다. 지금 사람 놀리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이참에 안 좋은 버릇 고쳐보는 건 어떨까 싶어. 뭐 버릇? 야, 내가 너 못 망하게 할 것 같지? 가족 어려움 외면하는 사람이라고 글 써버리는 수가 있어. 지금 방송 좀 탔다고 기고만장한데 너라고 안 망할 줄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적어도 진실이 뭔지 보는 눈은 있어. 형, 정말 힘들면 전세부터 빼고 차를 파는 게 어때? 그것만 해도 수천만 원은 그냥 나올 거야. 남한테 보여지는 건 하나도 포기 못하면서 지금 아픈 동생한테 돈을 빌려달라니? 그게 말 같은 소리야? 아무리 어려도 그런 생각은 안 할걸? 그냥 싫다고 말하면 되잖아. 꼭 그렇게 훈계를 하려고 들어. 두고 봐. 내가 너 망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겠어? 그때.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망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게 동생한테 할 소리냐? 엄마, 지금 거기서 산다고 나한테 이러기야? 내가 엄마 어떻게 모셨었는데? 그래, 네가 나랑 같이 살긴 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숨통이 막히는 순간이야. 뭐만 하면 돈돈거린 거 기억에도 남지 않는가 보구나. 그거야 일단 엄마한테 들어가는 게 있잖아. 입이 하나 늘어나면 식비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 몰라서 그래? 게다가 엄마 병원비에 옷값 같은 거 생각해봐. 그래서 그렇게 눈치를 줬냐? 뭐 하나 하겠다고 하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구박했잖니. 진교무 씨는 그렇게 해놓고 정작 필요하니까 가족 오는다는 거 어이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아들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모른 척 하겠다 이거야? 엄마, 그러지 말고 시골에 있는 집 파는 게 어때? 어차피 엄마 죽으면 유산으로 줄 건데 미리 나눠 가져도 되는 거잖아. 진규야, 이건 너한테 빌리는 거 아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유산 얘기야. 넌 사람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내가 죽으면이라고 한 거니? 넌 내가 죽길 바랬어? 됐다. 니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말대로 할 거니까 건들 생각하지 마. 아버지가 말을 남겨? 설마 유사들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건 아니지? 맞아. 너네가 덜 떨어진 짓을 하고 다니면 그러라고 하더라. 진규야, 네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 너무 잘 알아. 근데 시골집까지 탐내는 전업을보니 아닌 것 같구나. 사회에 환원할 거고 그동안 네가 내 복지카드 쓴 거 신고하기 전에 연락하지 마라. 네가 그래도 내 아들이었으니까 매년 나오는 지원금 갈취하는 거 뭐라고 안 했어. 근데 지금 하는 꼴을 보니 감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올 필요 없다. 잠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하얗게 질리신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쓰러지시겠어요. 아주버님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했구나 싶어서 그래. 어쩌다가 이런 꼴이 났나 모르겠구나.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사람 일은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훌륭하게 양육하셨어도 사회에 나갔을 때 환경이 좋지 않으면 충분히 저렇게 변할 수 있는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곧 아주버님네도 자기 잘못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근데 또 자식이라고 그 돈을 해줄 수 없는데 자신이 너무 밉구나. 차라리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음 고생 같은 거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 정 마음에 걸리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저희 좋자고 어머님 마음 불편해지는 건 싫어서 그래요. 그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 지금도 날 부양하는 건 너인데. 나한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내 욕심 하나 챙기자고 큰 돈을 달라고 해. 그냥 시골집을 팔까 싶은 생각도 들어.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일단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한 줄기 빛처럼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결과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저희 목표인 참교육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도 될까? 너희가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부담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오빠한테도 잘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니까요,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정말 고마워. 잠시요. 오빠 생각은 어떤 것 같아? 아이 안 해드리면 어머니가 마음 불편해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네 말대로 정 해결 못하면 도와주죠. 한번 고생은 해봐야 될 것 같거든. 그 사람들 그런 경험 안 하면 계속 돈으로 급을 나눌걸?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자. 그리고 당분간 매출은 적금으로 안 넣을게.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좀 신경 쓰이긴 해. 우리한테 없어도 되는 거잖아. 연매출이 5억이 달았는데 10%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우리가 좀 허리 졸라서 아끼면 되는 거니까. 알았어. 그럼 상황 조금 지켜보다가 드리도록 할게. 당신이 고생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혹시 죽어도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말하고. 난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거든. 필요한 거 해결하고 나면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돼. 그럴 땐 바로 말해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 며칠 후. 이게 뭐야? 갑자기 왜 돈을 빌려주는 건데?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소식 들어보니까 집이랑 차 내놓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노력하신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린 금액 보내드린 거예요. 물론 빌려드리는 거니까 생기는 즉시 갚으시고요. 안 주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건데? 어머님께서 힘들어하셔서요. 자식한테 뭐 하나 해주지 못해 하셔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굳이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3달 안에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동서. 앞으로는 돈으로 사람 무시하지 않을게. 이번에 여기저기 도움 구해봤는데 거의 동서처럼 말하더라. 우리가 사람들한테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했구나 싶었어. 이젠 그런 식으로 사람 차별하는 습관 버리도록 할게. 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두 분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따로 연락드려 주세요. 직접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음 해드릴 생각 없었거든요. 알았어. 내가 일들만 다 해결하고 전화 드릴게.
얼굴 빨개지는 것 같아서 힘들다.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맞아. 형님은 그날 밤 우리 가족들에게 전화를 다시 한번 돌렸어요. 물론 아주버님은 전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 후 저희한테 얼굴을 못 드시더라고요. 평소 공부나 돈으로 사람 힘들게 해놓으신 게 민망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일을 겪으신 후로는 자만하지 않고 돈으로 사람 구분하지 않으세요. 지금 늦게라도 철이 든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주위 지인들은 왜 빌려줬냐고 뭐라 하셨지만 남편 형이기도 하고 베풀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죽으면 이 돈들 가지고 떠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은 기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던 형님네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꼬리를 내리고 어머님한테도 잘하고 있어요. 요즘은 딱히 모나게 행동하는 게 없어서 괜찮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받은 것에 몇 배로 베풀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럼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저처럼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